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권용화입니다. 우선 저희 박원영 대표님이 발표를 하시기를 예정이 있었고, 박원영 대표님의 발표를 듣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박원영 대표님의 말씀을 드리자면 옥술병이라는 코로나에 걸리셔서 부득이하게 천정이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발표를 맡게 됐고요. 많은 오늘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희망하겠습니다. 건설산업의 요즘 가장 키워드라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건설산업에서 이런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해야 되는 어떤 숙제로 자리 잡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5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최근에 발생한 어떤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재해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엔젤스윙은 드론을 통해서 현장을 가상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많은 현장에 시공관리와 현장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현장에 도입돼서 저희가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오늘 이 세미나 자리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계획을 쉽게 하고 소통을 쉽게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기술을 토대로 우리가 엔젤스윙이 바라보는 안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안전이라는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좀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근로자 3분이 흙더미에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예측컨대 사전에 어떤 작업자들이 무리한 작업 지시를 내려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보자면 이 작업 지시를 내리기 전에 실제로 토사가 무너지겠다라는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동해 시멘트 공장 노동자 추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작업들을 4명이 하나의 조로 편성이 돼서 작업을 해야 됐지만 실제 현황을 보니 3분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고 한 분이 이런 작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4m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안타까운 재해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주 굴착기에 기사분이 매몰되는 사고를 보면 작업 지시를 했지만 작업자들이 이것들을 명확하게 이행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소통되어 있는지는 아직 현재는 파악이 되지 않은 사고로서 결국에는 높이 12m의 굴뚝이 무너지면서 굴착기 아래에 있는 기사분이 매몰되는 사고였습니다. 말씀드린 3개의 재해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사전에 계획을 하고 그런 계획을 작업자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고 나서도 이런 사고들을 들여다보면 사전 충분히 계획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점이 많다. 그것 때문에 안전재해가 발생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련된 어떤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찾고 있고요. 저희는 현장을 가상화하는 기술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러한 계획과 소통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걸 쉽게 해드리는 안전관리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상화된 현장에서 정확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중장비나 가설 혹은 가시설 등 혹은 어떤 자재 등의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요. 그림판에서 그리는 것처럼 그런 라이브러리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런 것들을 작업자들과 소통하고 기록함으로써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랫폼이 작동하는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 현장, 즉 가상화된 3D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중장비나 어떤 자재나 가시설들을 이렇게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라이브러리들, 밑에 보시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100개가 넘는 라이브러리들을 정확한 재원을 가진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믹서가 저 지역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믹서를 저기 끌어놓고 실제로 믹서가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으로 사전 계획이 가능하고요. 중장비가 어느 경로로 작업 지역까지 가야 되는지를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저렇게 동선을 설정할 수 있고요. 저곳에 신호수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3D 환경에서 신호수 시점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면 저렇게 가볍게 끌어서 신호수를 재배치하고 다시 신호수 시점에서 이 지역이 안전한지를 사전에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타설을 해야 될 경우 펌프카를 저렇게 배치를 하고 동선에 따라서 작업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 작업 방향 주변에 라바콘을 놓아서 이러한 것들을 작업자들이랑 소통을 해서 이곳에는 펌프카가 작업을 해야 되고 접근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림으로서의 소통을 할 수 있고요. 실제 라바콘을 눌렸을 때 분대가 어디까지 펼쳐지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 저 펌프카를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계획하실 수가 있고, 장비와 장비의 간섭이 예상될 경우에는 장비를 단순히 저렇게 시뮬레이션 한 후에 장비를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장비와 장비의 사고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어떤 장비 라이브러리를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작업 지역을 저렇게 설정을 하고 색깔을 다르게 해서 여기에 어떤 콘크리트 타설이나 작업명을 적어서 작업자가 여기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철근을 야적해야 될 경우에도 작업 방향을 설치하고 여기에 텍스트로 작업 지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철근을 저기에 끌어 놓아서 작업자들이 저곳에 가서 내가 철근을 야적을 해야겠다라는 명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공사의 안전보건팀이나 혹은 작업자나 혹은 간혹가해주청, 본사 직원들이 저렇게 수많은 폴더를 생성해서 각자가 맡는 작업들을 저렇게 하시고 TBM 미팅이나 혹은 명일 작업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안전을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기존에 하던 이런 방식들이 축적된 2D의 도면에서 네모나 세모 모양의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소통하다 보니 명확하게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 잘못된 곳에 작업자가 간다든지 장비가 배치돼서 장비와 장비끼리 사고가 난다든지 혹은 장비에 사람이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가 생각보다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플랫폼을 상용화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 개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냐면요. 플랫폼, 저희가 생각하는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 그 세 가지입니다.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기록을 한다라는 건데요. 철저한 그 계획과 소통을 굉장히 쉽게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걸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현장의 어떤 특정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작업자들이 모두 쉽게 함으로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솔루션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함으로써 혹여나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시공사의 잘못인지 혹은 협력업체의 잘못인지 기책을 데이터를 통해서 가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드린 세 개의 사건에서 만약에 엔젤스윙 안전관리 플랫폼을 썼다라는 가정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3D 환경에서 저렇게 위험성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사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지, 만약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작업자들을 적절히 안전한 곳에 배치를 한다든지 혹은 중장비들을 적절히 안전한 곳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작업자들한테 어떤 그 공사에 투입이 되고 몇 명이 투입돼야 되는지를 저렇게 가상화된 현장에서 이미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지시하고 소통했다라고 하면 작업자들이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혹여나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귀책을 가리기 위해서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의 안전 사고를 예방을 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현장의 안전 관리라는 습관을 내재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몇몇 사람들이 쓰는 안전관리, 시공관리의 솔루션이나 혹은 관련된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획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어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조치나 플랫폼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전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조치나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했을 때 결국에 현장에서 안전관리라는 습관이 내재화되고 안전 불감증이라고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엔젤싱 안전관리 플랫폼은 가상화된 현장에서 정확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배치하는 겁니다. 가상화된 내 현장에서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배치를 해서 쉽게 계획하고 소통하는 것이고요. 소통의 측면에서 단순히 어떤 안전 관리자만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작업 계획을 할 수 있고,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보고 있는 어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페이퍼워크, 작업 계획서 같은 것들 만들기 위한 페이퍼워크를 위해 안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위험 관리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작업 계획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작업 협력업체한테 명확하게 지시를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혹은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협력사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봤을 때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점이 있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크게 세 개입니다. 현장의 시뮬레이션과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계획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함으로써 결국엔 이런 것들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습관이 내재화됨으로써 근본적으로 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고 있는 안전이라는 키워드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어떤 서비스 IoT나 CCTV나 웨어러블이나 비콘 센서를 통해서 안전을 감지하는 어떤 제품들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조기에 조치를 취하는 어떤 관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근본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현장에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계획이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을 한다라는 데 저희는 초점을 맞췄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플랫폼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은 저희가 어떤 데모 버전의 플랫폼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공관리 플랫폼이 도입되어 있는 170개 현장에서 많은 현장들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사례를 보자면 실제로 현장들은 저희가 계속 강조드린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을 TBM 미팅이나 작업회의에서 작업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혹여나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데이터로 다 남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시공사들이 이렇게 저희 안전관리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계시고요. 정리를 하자면 결국 안전사고를 현장에서 예방한다라는 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도입한다거나 혹은 특정한 사람들이 안전관리를 하고 시공관리를 하는 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솔루션을 도입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졌을 때 현장에서 어떤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습관이 안전관리라는 습관이 현장에 자리 잡았을 때
지금처럼 계속 발생하고 있는 어떠한 재해를 좀 더 근본적이고 더 높은 확률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스는 F18번에 있으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나 아니면 더 자세한 어떤 서비스의 소개를 듣고 싶으시다면 많이 방문해 주셔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업무와 리뷰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